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40조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블록딜 사건으로 그냥 아예 주가가 급락을 해버린 셀트리온 형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기존에 꾸준히 언급드렸듯이 요렇게 수렴 과정 중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20만원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래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올 텐데 아래로 먼저 나왔다. 그래서 이탈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18만원 부근, 여기는 매수자리가 맞는데 여기서 손이 나가기보다는, 일단은 장대음봉 나고 거래량도 실렸기 때문에 여기서 손이 나가기보다는 차라리 요 10% 정도는 양보한 다음에 20만원 회복될 때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 20만원 회복되면은 요 하락 추세선, 기존에 나오던 하락 추세도 돌파를 하고 이제 20만원이라는 가격 저항도 돌파하기 때문에 빨라질 수 있다. 첫 번째 목표는 22만원에서 25만원 사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항을 받고 밀리면은 20만원 구간 쪽에 지지를 잘 받으면은 관심을 가져보자 했는데 20만원 지지 받는 척 하다 다음날 바로 그냥 갭으로 밀렸죠. 갭으로 이탈하는 거는 제일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최근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1위 업체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이제 블록딜까지 나왔다. 600억 규모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많이들 이제 우려감에 같이 던지신 분들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2030년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포부를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화이자를 따라잡겠다 했는데 화이자를 따라잡지는 못하더라도, 화이자 글로벌 제약사중 탑인데, 탑 클래스에 있는 회사를 따라잡아서 똑같이 나란히 서지는 못하더라도 일부 분이라도 따라잡아서 굉장히 근접해 가기만 해도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 대체 어느 기업이 화이자에다가 비교를 할 만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한참 못 미치지 다들. 지금 파이프라인이나 기술력 대단한 기업들은 많은데 그 정도의 매출액이라던가 아니면 혹은 영업이익이든 어디 한 군데라도 이렇게 비벼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은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목표로 가겠다고 하잖아요. 항상 말씀드려, 셀트리온은 퍼스트 무버다.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개척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지스랑 삼성바이오피스 요쪽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예 다르다. 격이 다르다. 전자 쪽에 삼성이 세계 최고일지 몰라도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는 셀트리온한테 한 수가 아니라 몇 수를 접어두고 가야 되는 기업이에요. 물론 투자 금액이야 삼성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겠죠. 당연히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를 선정을 했으니까. 그런데 현재는 당분간은 아니라는 거죠. 당분간 셀트리온을 못 따라와요. 삼성바이오는. 거기다가 이번 정권에서 삼성바이오 진짜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파헤쳐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쪽으로 꾸준히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18만원 구간 내려왔는데 여기도 지난번이랑 똑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18만원이면 원래는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불안정한 구간이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연장하면은 18만원 근처 나오겠네. 이렇게 쭉 연장해 보면은, 보시면은 18만원 근처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살짝 이탈해서 회복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18만원 아래쪽에 있으면 이거 이탈해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블록딜 같은 경우 이슈로 인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지만 영향 똑같이 가는 기업이니까 왜 나눠서 상장했는지도 조금 의문이긴 한데, 이 기업이 만약에 더 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죠. 최상의 결과만 보지 말고 최악의 결과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더 밀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대신
18만 원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안착해서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수급이 들어서 한번 뻗어나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요렇게 되면 안정적이잖아요. 좀 더.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기업 자체적인 것보다 계속 이제 그 뭐 티슈진이라던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뭐 등등등등 해서 부담을 주는 요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업계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업계의 악재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이슈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견제라던가 글로벌 빅파마들이 뭐 자회사를 육성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외에도 약가인화라던가 이거는 뭐 글로벌 정책적인 거니까 해서 뭐 요런 악재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겨내고 이만큼 올라왔었잖아요. 실적으로 이겨내는 기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적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실적도 보여드리면은 제가 2017년 1월 4일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1월 4일 날 앞으로 현재 유한양행하고 녹십자 두 기업만이 우리나라에서 그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매출의 1조를 넘는다. 앞으로 넘어갈 기업 중에 대웅제약 제 예상에는 대웅제약, 뭐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뭐 종근당 뭐 이런 기업들이 뭐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나열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1월 그때 당장 매수할 만한 거는 대웅제약이 1순위인 것 같고 이제 셀트리온은 조금 쉬었다가 좀 밀리면은 그때 모아갈 만한 종목인 것 같고 이 당시에 뭐 10만 원 전후밖에 안 냈습니다. 셀트리온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미약품은 바로 그 파이프라인도 다양하고 한데 종근당도 다양하고요. 근데 한미약품은 바로 전해에 노이즈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임상 실험하다가 뭐 사망자 나오고 임상 중단되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좋다 이거. 임상이야 항상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거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늦장공시 같은 기업의 신뢰성에 훼손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쪽으로 이렇게 좀 진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종근당 바이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웅제약이었고 그 다음에 봄 돼가지고 셀트리온 말씀드렸죠. 그때 10만원 전후 왔다 갔다 할 때 10만원 아래에서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1조 다 왔어요. 작년에 9,800억 그리고 올해는 1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게 1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셀트리온은 제 생각보다 엄청나게 유럽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유럽에서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지고 보면 복제약인 거잖아요. 근데 오리지널보다 잘 나간다니까요. 오리지널 약품보다 셀트리온의 이 복제한 약이 시밀러 약품이 더 잘 나간다고요. 이게 잘 나가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정말 대단한 성과인 거예요. 저나 제 주변 분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약품이 두 개가 있어요. 비슷한 제품이래.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약이나 이런 부분에는 좀 보수적인 견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두 개가 있으면은 오리지널 먹겠다. 이게 진짜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뭐 저마저도 있어요. 이런 인식이. 오리지널. 근데 셀트리온은 오리지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더 잘 팔려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뭐 블록들 이슈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이번에 그 이슈가 좀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악재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원에쿼티 파트너스 여기가 네쿼티 이름 좀 쉽게 만들지. 얘네는 입장에선 쉽겠죠. 우리나라 발음으로 좀 어려운 거지. 원에쿼티 파트너스 여기가 JP모간 쪽 사모펀드인데
이놈들이 이게 블록들이 문제가 된 게 우리는 향후에 작년만 해도 이제 뭐 15% 이상 뭐 더 끌고 갈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이런 얘기 해놓고 나서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주가에 좀 더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셀트리온은 뭐만 있으면은 이렇게 블록들이 항상 나와요. 기존에도 있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죠. 테마섹 같은 경우에도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테마섹 같은 경우도 블록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록딜 할 때 뭐 인하폭이 최대 인하폭까지 뭐 마이너스 8%까지 뭐 인하를 해서 뭐 매도를 했다 뭐 이런 게 그러면은 조금 더 높게 살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가에는. 근데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셀트리온을 단타 치려고 들어가시는 분 있나요? 이런 분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으로 단타 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셀트리온이 단타를 칠 정도의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시가총액이 23조가 넘는 기업입니다. 이 23조 기업을 가지고 단타를 친다고요? 그거는 좀 아이러니하죠. 아니 그 2,300억 종목도 아니고 23조를 가지고 단타를 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흔들림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거기다가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 그거 아니어도 제약바이오는 원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번 쭉 올라가면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가면 쉬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섹터인데 국가에서도 심지어 압박을 주니까 어렵게 흘러가는 건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뭐 아스코도 있고 아스코 관련된 기업으로 제가 오히려 그 ABL 바이오 오스코텍 같은 쪽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도 꿈틀꿈틀 되긴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호재를 찾아 떠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6월 정도에 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뭐 HLB 리보세라니 뭐 임상 3상 결과 발표랑 이제 여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 무용성 평가 그리고 뭐 요거 두 가지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양호한 결과로 발표되지 않을까. 뭐 최상의 결과가 나오면 더 좋고요. 뭐 긍정적일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리고 바이로메드도 하반기에 있고 뭐 계속 쭉쭉쭉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이 누를 수 있을 때 최대한 뭐 눌러서 싸게 살 때 곳들은 싸게 사는 거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시키면서 여기서 바이오 쪽에도 뭐 얘기하면서 코스닥 쪽에 펀드 활성화시켜서 바이오 쪽에도 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작년 내내 드렸어요. 바이오가 비싸다. 왜냐면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셀트리온도 그 전에 10만 원이었잖아요. 10만 원대에서 바로 이렇게 30만 원 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비싸다. 이거 자금이 모여도 살 수가 없다 바이오 종목을.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디스카운트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작년 1년 내내 했습니다. 이 얘기를. 작년 1년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자금이 바이오 쪽에 지금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뭐 아직 좀 덜 오른 종목들이나 그런 거 있으면 좀 들어갈지 몰라도 계속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바이오 쪽에 부담이 되고 하는 게 그런 영향력도 저는 있지 않나 싶어요. 가격을 지금 다운 시켜야지 그 대기 자금이죠. 매수 대기 자금을 투입시킬 수 있으니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쪽에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올해는 바이오 쪽에 기대감을 갖는데 하반기 쪽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고 바이오 쪽은 단기는 아니다. 단기로 하지 말고 적어도 장기 쪽으로 해서 이 기업하고 같이 커갈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맞다.
요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뭐 그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이 3종 세트는 3종 세트라니까 좀 그러네. 이 3인방은 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뭐 램시마 SC 같은 경우가 뭐 앞으로 뭐 이게 수익성이 또 굉장히 높은 쪽이니까 또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테믹식스는 이미 이제 뭐 에이즈 치료제 국제조달기관 쪽으로 해가지고 장기 공급 대상자다. 이것도 한 3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계속 나와요, 계속. 그 리네졸리드도 지금 이제 뭐 항생제 쪽으로 해가지고 셀트리온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하다 제네릭 쪽으로도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네릭 쪽으로도 가고 바이오벡터도 가고 화학 합성 의약품도 가고 굉장히 다양화하잖아요. 다양하게 다양하게죠. 죄송합니다. 자, 다양하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다양하다는 말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0년대에는 뭐 키트루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허 기간 끝나는 뭐 완료되고 이런 종목이란다. 그런 쪽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뭐 가만히 놔두겠어요? 뭐 다 시작하진 않겠지만 뭐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셀트리온에서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복제 쪽으로 만들면은 다 매출로 잡히겠죠. 그쪽은 이미 국제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 종목은 자리 잡는다라는 게 얼만큼 어려운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에 관련된 거죠. 내 목숨에 관련된 거, 건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인데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다 좀 의미를 두고 보시는 게 단기적으로 뭐 흔들림이 있네 어쩌네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기다 물량을 엄청 늘리거나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종목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서정진 회장이 뭐 나중에 뭐 매출이 뭐 20조 30조 나오는 거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뭐 된다 안 된다는 미래에 가봐야 알겠죠. 근데 아직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이제 추후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종목인데 실적으로 받쳐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약품들이 이렇게 빠르게 계속 나오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빅파마들이 견제를 하고 싶은데 견제가 그렇게 본인들 살을 깎아먹지 않으면서 견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대단한 기업이에요. 지금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 신규 투자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말씀드렸듯이 20만 원을 회복하면은 신규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다렸다. 왜냐면은 시황이 이렇게 흔들리면 애매하잖아요. 만약에 저 아래로 내려갔다 온다 그러면 18만 원 회복될 때 들어가시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장이 저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는 하단을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단을 계속 깨고 내려가니까 장이 강력한 조정인 거고 강력한 하락인 거다. 하락을 그냥 예측하는 거는 이건 그냥 맞추면 운인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거기까지 잘 왔는데 그거는 운입니다. 라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무리 분석을 해서 당연히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건 맞죠. 근데 분석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이건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분석이 딱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지금이. 반대로 상승 구간에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흥분 구간이기 때문에 흥분 구간에서 급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고점을 잡아낼 수는 없어요. 최고점에 딱 여기까지 갑니다. 이게 안 돼요. 목표했던 구간을 돌파해서 더 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상승할 때 마지막 화려한 불꽃놀이라고 하죠. 그래서 끝나면은 아주 급락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계시면은 셀트리온은 단기가 아니다. 셀트리온은 장기로 보는 게 맞다. 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사람들이 보는 게 맞다. 지금 시총도 그런 시총이 됐잖아요. 그죠? 시총도 그 정도 시총이 됐잖아요. 셀트리온이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옛날처럼 움직이던 그런 시총이 아니에요. 지금은 대단한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장기로 보시면은 흔들릴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 기업에서 돈을 벌어서 서정재 회장이 내가 돈 다 갖고 가겠소 이러지 않잖아요. 더 투자해서 기업을 더 키우겠다라고 하잖아요. 저렇게 얘기해놓고 투자를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때 우려를 가지시면 됐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투자를 하기로 해놓고 투자를 안 했어, 서정재 회장이.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돼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돼요. 그건 진짜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법만큼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업에는 호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블록딜 이슈가 더 화제가 되는 거는 지금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올해 주총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밝히고 있는 미래 전망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은 굉장한 호재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으니까. 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고, 미국 FDA를 계속 뭐 이제 셀트리온 램시만 하나 통과할 때가 엄청 어려웠지, 하나 통과하니까 그 다음엔 뭐 일사천리잖아요. 다 그냥 뭐 쭉쭉쭉쭉 통과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뭐 우려할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제 관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뭐 바이오 종목이다 이런 거 볼 때 제가 이렇게 바이오는 뭐 중기도 아니고 웬만하면 장기로 해가지고 같이 함께 커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와가지고 참 특이한 댓글 달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이 종목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했는데 20만원 회복될 때 뭐 얘기했는데 지금 18만원 가격만 보고 물려 이거 사신 분들은 뭐 이미 손해 봤겠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리즈를 다 보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앞에 올려드렸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손실이면 이 종목은 손실이 났네 하고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대응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기존에도 제가 과거에도 뭐 10만원 아래부터 해가지고 큰 수익을 이미 많이 냈던, 몇 배의 수익을 났던 종목이잖아요. 그 수익에서 일부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지지받는 줄 알고 샀다고 쳐요. 10% 하락,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고 쳐요. 몇 배의 수익을 냈는데 다시 들어가서 조금 밀렸다고, 뭐 10% 그래 20% 밀렸다고 칠게요. 20% 30% 밀렸다고 그걸로 징징거릴 거면 주식하지 말아야죠. 주식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매수를 했는데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막 검색을 해본 거야. 그러다 제 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과거에 막 요렇게 회복할 때 들어가면은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했던 영상을 보고 지금 18만원에 있으니까 속상하니까 여기다가 욕을 쓰고 가는 거야. 그냥 속상하니까 여기저기 시비 걸고 남 탓할 곳을 찾으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런 거 보고 그냥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손실이라서 남 탓할 곳을 찾는다? 이게 도움이 되나요? 정신승리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다라고 하려고 정신승리하려고 하시는 건데, 제 거에다 그렇게 달아 놓으셔도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손실 보신 분들이구나, 안타깝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최대한 도움되게 제 관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남겨놓고 가시는 분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주식을 그냥 손실이라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한번 매도해서 전략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 전략 매도하고 지금 다시 사도 요즘 수수료도 얼마 안 나오잖아요. 수수료도 거의 없고, 세금도 0.25로 낮아졌고, 전략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 꼭 셀트리온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좋다 하면 다시 재매수를 하세요. 내 종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세요. 그럼 이게 종목의 수평이동입니다. 제 거 강좌 보시면 있어요.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될 만한 강의를 많이 남겨놓고 있으니까 가서 10번 100번 보세요. 10번 100번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주식인생 있어서 성공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면은 뭐 2만원 단위로 밀리겠지. 그 다음에 뭐 16만원, 14만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근데 뭐 14만원까지 밀리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밀리면은 16만원 회복될 때 1차, 18만원 회복될 때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밀렸다 올라온다 그러면은 뭐 이 저점 잡으려고 하지 말고 18만원 회복될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만원 회복될 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표치는 기존에도 언급드렸듯이 20만원에서 20만 5천원.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하면 그 다음에 25만원까지 보는 거죠. 그 위는 25만원 돌파한 다음에 보세요. 여기 돌파하기 쉽지 않아 보이니까.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잔소리를 한 번씩 하는데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가끔 보면은 댓글에다가 댓글이 무조건 좋은 댓글만 달릴 수는 없죠, 당연히. 근데 댓글에다가 딱 보면은 내용만 보면 손실이라서 그냥 마음이 좀 안 좋으신 분이구나. 마음이 병든 분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희는 말도 안 되는 그냥 욕설을 적거나 이런 분 아니면 저희는 댓글을 지우지 않습니다. 욕설 같은 경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욕설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좀 느긋하고 이런 성품이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느긋하고 좀 여유 있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봐주시는 거에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 손실 보셔서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 요청하는 거는 제 거 채널 오면 커뮤니티에 질문 작성하는 란이 있으니까 거기다 차라리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크게 지금 당장 흔들림이 있어도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요 정도까지 마무리해드리고 갈게요. 기존부터 계속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블록딜 한 번씩 나오고 해서 그럴 때 노이즈가 한 번씩 있는데 그럴 때는 하단 예측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요거만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기존에 뭐 제 기억으로만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되는데 제 기억에만 3번 이상이 되는데 또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흔들리지 마셔라. 이 기업의 가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동반 성장을 할 그런 함께 동반해서 성장할 그런 기업을 찾아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시총은 지금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여기 아래 좋아요 그리고 구독 터치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댓글 하나씩 달아주세요. 댓글 하나씩 달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상을 잘 봤다. 숫자 3 남기면 된다고 했죠. 뭐 감사합니다 남겨주셔도 좋고 숫자 3 남기시면은 영상 잘 보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댓글이 많이 달려야지 저희 회사에서는 만족도가 높구나라고 생각하고 유튜브에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겠죠. 이게 아니면 자꾸 정보를 다른 쪽에다가 제공하자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